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료구조 마지막 정렬 탐색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렬하고 탐색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구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분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자료구조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밑단 부분에 아랫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응용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정렬하고 탐색 기법까지만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그 탐색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정렬. 해야 될 게 많죠. 정렬.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정렬이 한두 개 있겠어요. 정렬. 레코드나 데이터에 담긴 키값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게 정렬이죠. 정렬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일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테이블 구조잖아요. 이게 테이블 구조인데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테이블을.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릴레이션.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입력되는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 물리적 공간에 하드웨어에 디스크에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될 때 우리가 저장시킬 때마다 우리가 소팅을 해서 저장시키는 게 아니고 저장된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소팅이 되는 게 아니고, 소팅은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팅을 시켜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뷰 할 때 2단계에서 소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레코드나 데이터에 담긴 키값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오름차순 하면 우리가 오름차순 하면 이거잖아요. 오름차순 올라간다 해서 숫자로 치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하라는 거고, 내림차순이면 3번, 2번, 1번 이거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으로 이 정렬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정렬이죠. 정렬은 정렬되지 않는 항목들은 레코드의 리스트를 각 레코드의 값에 기초한 기준에 따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이다. 정렬하는 거죠. 정렬. 알고 있잖아요. 이건 초기에 정렬되지 않는 레코드의 순서를 정렬될 때까지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렬하는 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름으로 정렬할 때, 숫자로 정렬할 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렬의 종류가 크게 정렬은 크게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습니다. 이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을 나누는 기준은 주 기억 장치에서 실행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하드 디스크에서 하느냐, 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서 하느냐,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하느냐, 아니면 하드 디스크에서 하느냐. 자, 주기억 장치에서 한다면 속도가 빨라질 거죠. 속도가 빨라지죠. 맞죠? 그렇지만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은 작죠.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를 소팅할 때 내부 정렬을 쓰는 거고, 하드디스크는 반대죠. 이거하고 속도는 느리죠. 하드디스크니까. 그 다음에 용량은 그 대신에 많죠. 하드디스크니까.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많은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정렬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주기억 장치가 뭐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죠. 요즘에는 문서를 막 오픈을 하면 이 문서가 속도가 막 느려져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 먹은 건가? 한번 바이러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이제 이래서 꼭 죽을 것처럼 막 돌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자, 내부 정렬부터 보도록 하죠. 내부 정렬은 힙 정렬이 있습니다. 힙. 그 다음에 삽입 정렬이고 쉘 정렬. 그 다음에 버블, 선택, 퀵 정렬. 그 다음에 2A 정렬, 기수 정렬. 이게 있죠. 그래서 내부 정렬이 우리가 이제 힙 정렬 하고 삽입 정렬 하고 버블, 선택, 이 4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그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쉘 정렬이라든가 퀵 정렬이라든가 2A 기수 정렬은 그냥 개념만 익히고 어떻게 하는지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 중요한 것은 내부 정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힙, 삽입, 쉘, 버블, 선택, 퀵, 2A 기수 정렬, 이게 있다고 알고 있고, 이거 이외의 나머지는 외부 정렬이다. 왜냐하면 내부 정렬은 무엇이냐, 외부 정렬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2A 기수 정렬, 그리고 나머지 외부 정렬은 나머지예요. 외부 정렬은 아시겠지만 복잡해요. 사람이 머리로 따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가 이런 것만 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는 정도, 이 정도만 하시고, 어떻게 됐다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자, 정렬 기법. 이제 내부 정렬을 보는 거죠. 내부 정렬. 데이터량이 적을 때. 그래서 적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정렬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겠죠. 속도는 빠르다는 거지. 그렇지만 데이터량은 적다는 거지. 용량은 적다. 특징, 속도는 빠르나 정렬할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제 내부 정렬 말고 외부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류가 힙 정렬. 이 힙 정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스택이 있죠. 그 다음에 힙이 있죠. 맞죠? 스택과 힙이죠. 스택은 파라미터, 함수 파라미터 이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리턴 주소, 함수 리턴 주소, 맞죠? 주소 가지고 있는 거죠. 힙은 그 일반 메모리죠. 이 메모리에 사용자가 뉴로 생성을 한 그 공간에 자료를 넣는 거죠. 이 자료를 넣는 거죠. 맞죠? 그때 이제 이 힙이 어떤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힙이 자료를 찾아갈 때 얘도 그 뉴를 통해서 메모리에 자료들을 막 만들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애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이게 찾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힙 정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모리 힙을 힙 정렬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때 그 파트에 가면 이제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 정렬, 라딕스 소트, 그 다음에 선택, 셀렉션, 버블, 퀵, 인서션, 셀 소트, 이렇게 있다. 기수 정렬. 그 다음에 외부 정렬 기법은 대용량 데이터, 맞죠? 몇 개의 서브 파일로 나눠 각각 내부 정렬을 한 후에 테이프나 디스크 내에서 각 서브 파일을 합병하는 방법이 외부 정렬 기법이죠. 용량이 이제 소팅할 게 많아요. 소팅할 게 많은데 이걸 만약 여러 개의 조각으로 끄집어내서 주기억 장치에 올려서 소팅 시키고, 끝나면 또 이 부분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서 소팅 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합병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 소팅을 하는 거죠. 이게 외부 정렬 기법입니다. 예. 아시겠죠? 차이점을. 속도는 느리지만 정렬하고자 하는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 효과적이다. 주기억 장치 플러스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많은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배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기가, 100기가, 1테라. 이 정도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팅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서 소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잘게 썰어서 주기억 장치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사이즈로 잘라서 하나하나씩 정렬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 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구조가. 이거
자르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올려서 소팅을 한 다음에, 다 소팅을 한 다음에 다시 병합할 때 어떻게 병합할 것인지 이것도 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외부 정렬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류가 이것만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내부 정렬이 어떤 것만 있는지 확실히 알면 이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자, 기출문제입니다. 주기억 장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렬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내부 정렬이 아닌 것은, 외부 정렬인 것은, 인서션, 삽입 정렬, 셀렉션, 선택 정렬, 쉘 정렬, 맞죠? 캐스케이드는 외부 정렬이죠.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렬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내부 정렬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정렬 기법, 버블 정렬,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키를 비교한, 인접한 두 키, 자기 옆에 있는 애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결과를 정렬하는데, 만약 비교하였을 때 두 키의 순서가 다르다면 교환한다. 만약 작은 게 이쪽이고 큰 게 이쪽이면 얘가 10인데 얘가 5다. 작은 게 여기 있죠. 그럼 이게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환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정렬 과정이 물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거품이 수면을 향해 올라오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만약 이 정렬할 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버블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접한끼리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버블.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얘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하는 거죠. 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이 거품과 비슷하다. 거품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거품과 비슷해서 버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자, 버블 정렬입니다. 자, 우리가 5, 1, 6, 4, 2, 3이 있어요. 이제 이걸 정렬할 거예요. 맞죠? 야, 정렬 한번 해보죠. 버블 정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 1, 6, 4, 2, 3. 우리가 노트를 꺼내서 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5, 1, 6, 4, 2, 3. 그 전에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만약 저를 후원하실 분은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여기에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후원하실 때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이 어려우신 분은 동영상 시청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 전에 값을 잊어버렸어요. 516423. 5, 1, 6, 4, 2, 3.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요. 516423. 516423. 맞죠? 516423. 자, 버블 정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네? 자, 버블 정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1번 비교를 해. 그래서 작은 값이 이게 작은 값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작은 값하고 이거 큰 값이 교환이 돼야 돼요. 1번은. 그래서 1하고 5가 교체가 되는 거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다시 5하고 6하고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2번이죠. 근데 5가 6보다 작잖아요. 이때는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6하고 4하고를 보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자, 그럼 이건 교환이 일어나야죠. 4가 작으니까. 그래서 1, 5, 4, 6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는 6하고 2하고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또 작죠? 그러면 다시 1, 5, 4, 2,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6하고 3하고 비교하죠. 그러면 3이 더 작죠. 그러면 1, 5, 4, 2, 3, 6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뒤로 오르는 거죠. 가장 큰 값이. 자, 이게 1회전이 끝난 거예요. 1회전이. 한 번이 1회전이 끝난 거죠. 맞죠? 1회전이 끝났죠.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러면 이 회전이, 이 회전이 몇 번 일어나야 되냐? 6-1번. 5회전이 일어나야 돼요. 5회전. 맞죠? 그 중에 1회전이 끝난 거예요. 맞죠? 자, 이제 계속 가보죠. 그래서 맨 끝에 가장 큰 놈이 왔으니까 이제 얘는 고정이 된 거예요. 얘는 빼고 이제 나머지 얘는 고정이니까 빼고 나머지 1, 5, 4, 2, 3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지. 자, 1, 5하고 비교하죠. 맞죠? 1이 작으니까 바꿀 거 없죠. 그 다음 5하고 4하고 비교하죠. 바꿔야 되죠. 4가 작으니까 1, 4, 5 맞죠? 2, 3 이렇게 되는 거죠. 5하고 4. 자, 그 다음에 5하고 2하고 바꾸는 거죠. 바꿔야 되죠. 2가 작으니까 1, 4, 2, 5, 3 됐죠? 마지막 5하고 3하고 비교하니까 3이 작죠. 또 바꿔야 되죠. 1, 4, 2, 3, 5, 6 해서 그 다음 번째 작은 놈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2회전 끝난 거죠. 2회전. 그렇죠? 두 개는 고정이 이제 찾은 거고. 자, 이제 나머지 4개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1하고 4 교환이 일어나지 않죠? 4하고 2가 작으니까 교환이 일어나죠. 1, 2, 4 맞죠? 4하고 3하고 하면 또 교환이 일어나야 되죠. 1, 2, 3, 4 그래서 4, 5, 6이 9회전 거죠. 그래서 3회전. 이제 3개 가죠. 자, 1, 2 바꿀 거 없죠. 2, 3 바꿀 거 없죠. 그러면 여기서 끝. 교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얘도 일어나지 않았고 얘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렬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4회전이에요. 그래서 5회전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5회전을. 이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뭐 비관한 예로 만약 1, 3, 2 이렇게 됐다. 그럼 5회전까지 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정렬이 끝나는 거죠. 이게 버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해보시죠. 이걸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5하고 2, 1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맞죠? 그 다음에 5하고 6하고 비교하는 거죠.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하고 4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바뀌는 거죠. 6하고 4하고. 맞죠? 그 다음에 6하고 2하고 또 비교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뀌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6하고 3하고 그래서 6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6이 이제 맨 끝에 가장 큰 놈이 가고 얘는 이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버블식으로 또 비교하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버블 정렬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부 처리 기사가 실기를 시험 치잖아요. 실기에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냐면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필기를 열심히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론을 열심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실기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만약 정규화한다. 정규화하면 이론에서는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규화 이렇게 간편하게 물어보지만 실기에서는 뭐 서론이 길어요.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는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 정규화예요. 그러니까 실기에 나오는 정규화나 정규화를 알고 있으면 이론에 나오는 정규화를 알고 있으면 실기에 막 말이 길어요. 엄청 말이 길어. 그렇지만 답은 정규화야. 그런 식인 거예요. 말이 엄청 길어. 근데 읽어보면 그 긴 문장을 읽어봐서 그게 뭔지 유추하면 정규화야. 정규화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론 지식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실기에서 나와요. 쓰면 돼요.
단지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걸 읽어서 이게 정교하라는 것을 판단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론을 열심히 하면 실기도 점수를 좋게 받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보시면 실기가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100점 만점에 얘 30점, 얘 3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만점 맞으면 60점 통과잖아요. 이론은 5과목이 4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5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에요. 맞죠? 그래서 40점을 못 넘으면 평균 60점이 된다 하더라도 까락으로 탈락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과락이. 그냥 60점만 받으면 그냥 무조건 통과해요.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두 개만 열심히 하시면 통과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산 영어 뭐 1점짜리, 2점짜리 전산 영어 그 다음에 뭐 두세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찍어도 몇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만 틀렸다 하더라도 이거 공부한 지식으로 지금 우리가 실기 5과목 이론 5과목 공부한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봐요. 영어 같은 것도 정말 내가 영어를 못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영어로 물어볼 뿐이지 그게 정말 어렵진 않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이 정렬이 알고리즘에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정렬에 대해서 이 부분 알짜배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어떻게 정렬을 한다. 이건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고리즘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모르실 때 제가 알고리즘도 올려놨잖아요. 동영상.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버블 정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있네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뭔지 아시죠? 시험으로 나온 문제죠. 인접한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그 크기에 따라 데이터의 위치를 바꾸어 정렬한 겁니다. 인접한 데이터와 비교. 뭐요? 버블 있어요? 버블 정리. 네, 이 버블 정리. 자, 삽입 정렬 하시죠. 삽입. 데이터의 집합을 순회하면서 정렬이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요. 이를 다시 적당한 곳에 삽입해 나가는 알고리즘. 말로 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예제를 보고 하면 쉽다는 거죠. 근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데이터 집합에서 정렬 대상이 되는 요소들을 선택한다. 이 정렬 대상은 왼쪽부터 선택해 가면서 그 범위가 처음에는 2개, 알고리즘 반복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1개씩 커집니다. 정렬 대상의 최대 범위는 데이터 집합의 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건 정렬은 다 똑같죠. 정렬할 데이터가 5개가 있다. 그러면 4개, 사회전을 해야지만 끝나는 거죠. 이건 뭐 똑같은 거니까. 정렬 대상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정렬 대상 중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요소를 정렬 대상에서 뽑아내고 이 요소가 위치할 적절한 곳에 정렬 대상을 내서 찾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보면서 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삽입정렬이죠. 삽입정렬. 자, 보시면 1하고 5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하고 5를 비교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오름차순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값이 제일 좌측에 와야 되는 거 맞죠? 1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교환이 일어났죠. 1하고 5. 이 교환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6하고 5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6하고 5를 비교하니까 바뀐 게 없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맞죠? 우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비교하는 거죠. 맞죠? 4하고 6하고 비교하고. 맞죠? 그러면 이제 6이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4하고 5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4하고 셀렉션, 삽입.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거요. 제가 헷갈렸는데 이 선택 정렬이
삽입 정렬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로 한번 다시 지우고 넘어가죠. 예. 순간적으로 제가 좀 헷갈렸는데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게 한번 풀어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풀어보지 않고 하니까 그 칠판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걸로 하시죠. 칠판에서 설명하는 게 좋으니까. 자, 이제 값이 뭔지 한번 보고 516423 5, 1, 6, 4,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블 정렬이라는 거죠. 버블 정렬. 아까 버블 정렬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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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죠. 삽입 정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래저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1번. 자, 2번은 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버블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 한번 하고 다시 이렇게 비교 한번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얘하고 한번 비교하고 얘하고 한번 비교하고 얘하고 한번 비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버블 정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버블 정렬이 좀 웃기는 모습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 1, 6, 4, 2, 3 스타트는 이거죠.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5를 비교해요. 그 다음 오름차순이니까 1이 작으니까 1하고 5가 바뀝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옮겨지죠. 얘가 하는 거죠. 6하고 5를 비교합니다. 맞죠? 얘가 더 크죠? 맞죠? 그러면 그 치안이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얘의 그 삽입 정렬의 그 장점은 뭐냐면 얘하고 교환이 안 일어나면 얘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무조건 얘보다 작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비교하고 이게 두 개가 얘가 더 크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 5, 6, 4, 2, 3에서 6은 한번 비교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교환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로 바뀌는 거죠. 이제 4하고 6하고 하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6, 4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얘죠. 6가 잘못했네요. 정신줄을 놓았네. 같은 걸 또 쓰고 있네. 해야 될 게 뭐냐면 4하고 6이 치안이 일어나는 거죠. 버블 정렬이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하고 다시 한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 4, 5,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하고 하니까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4, 5, 6, 2, 3 이번에는 어디에요? 점이 여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하고 6하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하고 5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2하고 2하고 4하고 비교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2가 되고 2하고 1하면 바뀔 필요가 없죠. 1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2, 4, 5, 6, 3이 되고 이제 마지막 얘가 되는 거죠. 자, 비교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 6이 바뀌는 거고 3하고 5하고 하니까 또 바뀌어야 되죠. 5, 3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4하고 3하고 비교하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4, 3이 되고 이제 바뀔 필요 없죠. 이건 3하고 2하고 하니까 바뀔 필요 없으니까 얘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 2, 3, 4, 5, 6 이게 삽입정렬 인서션 이런 게 알고리즘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삽입정렬. 자, 선택정렬. 셀렉션 소트. 비교적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 정렬 이게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죠. 간단하니까. 예. 레코드에 최소값을 찾아 첫 번째 위치에 놓고 다음 최소값을 찾아 두 번째 위치에 놓는 방법을 반복하여 정렬하라. 이 글자 읽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351 4, 5, 1, 7, 9 79, 26 79, 26 26을 한번 해보죠. 지금 선택식이야. 셀렉션 소트 하는 거, 셀렉션. 선택 소트, 선택. 얘는 여기서부터 선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 가장 작은 놈을 넣는 거죠. 그래서 3하고 5를 비교합니다. 3이 작죠? 그럼 아니네. 그럼 3하고 1하고 비교합니다. 1이 작죠? 그래서 1, 5, 3이 되는 거죠. 맞죠? 1, 5, 3. 그래서 1하고 7하고 비교합니다. 바뀔 필요 없죠? 1하고 9하고 비교합니다. 바뀔 필요 없죠? 1하고 2하고 비교합니다. 바꿀 필요 없죠? 1하고 6하고 비교합니다.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제일 작은 놈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비교하는 거죠. 5하고 3을 비교합니다. 자, 3하고 5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됐어요. 고정돼요. 그럼 얘는 계속 얘를 선택이 되는 거예요. 3하고 7을 비교하는 거죠. 바뀔 필요 없죠. 3하고 9 바뀔 필요 없죠. 3하고 2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5, 7, 9, 3 이렇게 되는 거죠. 2하고 6 바뀔 필요 없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가 고쳐집니다. 선택된 그곳에 가장 작은 값이 온 거죠. 두 번째로 작은 값이.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되는 거죠. 이게 가장 작은 값을 넣을 거예요. 무조건. 5하고 7 바뀔 필요 없죠. 5하고 9 바뀔 필요 없죠. 5하고 3 바뀌어야 되죠. 3, 7, 9, 5 3하고 6 바뀔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놈이 구해진 거죠. 셀렉션. 자, 7하고 9 바뀔 필요 없죠. 7하고 5 바뀌어야 되는 거죠. 5, 9, 7, 6. 자, 5하고 6하고 바뀔 필요 없죠. 그래서 5가 고정이 된 거죠. 자, 이 세 개. 9하고 7 바뀌어야 되죠. 7, 9, 6. 7하고 6 바뀌어야 되죠. 6, 9, 7. 자, 그래서 6이 선택된 거예요. 자, 마지막 두 개. 7하고 9 바뀌면 되는 거죠. 7, 9.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2, 3, 5, 6, 7, 9가 구해진 거죠. 이게 셀렉션. 선택되는 놈 다 비교해서 얘기했다 작은 놈. 이 구하는 게 셀렉션 소트입니다. 기출문제에 셀렉션 소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쉬우니까. 자료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 그 놈을 선택해서 가장 작은 애로 채워넣는 거죠. 저는요 오름차순이 1, 2, 3 A, B, C 순으로 정리할 경우 패스 2 두 번 했을 때 정렬된 값. 자, 해보죠. 9, 4, 5, 11, 8 먼저 한번 해볼게요. 9하고 4 하면 두 번째 패스니까 그러니까 4, 9 되는 거죠. 4하고 5 바뀔 필요 없죠. 4하고 11 바뀔 필요 없죠. 4하고 8 바뀔 필요 없죠. 자, 이게 1회전 끝나는 거죠. 패스 1회전. 자, 2회전 갑니다. 2회전 물어봤죠. 2회전. 자, 가는 거요. 이제 얘죠. 이제 얘는 선택했으니까. 자, 9하고 5 9 바뀌는 거죠. 그럼 5하고 11 바뀔 필요 없죠. 5하고 8 바뀔 필요 없죠. 그래서 5가 해주고 이게 2회전. 자, 그때 2회전 값은 4, 5, 9, 11, 8 4, 5, 9, 11, 8 이거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물어봤죠. 다음 자료에 대하여 선택,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 2회전 후의 결과를 옳은 것은 37, 14, 17, 40, 35 한번 해보죠. 얘부터 선택할 거예요. 37, 14 바뀌어야 되죠. 그럼 14,
37 맞죠? 그 다음에 14하고 17 바뀔 필요 없죠? 14하고 40 바뀔 필요 없죠? 14하고 35 바뀔 필요 없죠? 자, 1회전 끝났어요. 1회전. 자, 2회전 갑니다. 2회전. 자, 이건 고쳐졌고, 자, 2회. 37, 17 바뀌어야 되죠. 17, 37. 그 다음 17, 40 바뀔 필요 없죠? 17, 35 바뀔 필요 없죠. 그래서 2회전이 끝나서 이렇게 구해진 거죠. 그래서 14, 17, 14, 17, 37, 40, 35. 그래서 2번. 알겠죠? 히프 정렬. 우리가 알고 있는 힙.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이 메모리. 우리가 쓰는 메모리 힙. 이게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그건 힙 정렬로 되어 있어요. 힙 정렬로. 그래서 메모리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찾아가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 힙 정렬을 알면 되는 거죠. 힙 정렬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연산 시간이 최악과 평균의 경우 모두 0. 빠른 속도를 가진답니다. 전이진 트리. 전이진 트리가 뭐예요? 정이진 트리는 두 개가 꽉꽉 채워진 게 이렇게 완전히 채워진 게 이게 정이고 정이진 트리고 전이진 트리는 이거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런 게 전이진 트리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예. 전이진 트리를 이용한 정렬 방식. 이진 트리를 힙 정렬로 변한 힙 정렬.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레코드들을 순서대로 넣어 전이진 트리를 만든다. 틀렸죠? 주어진 레코드들을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순서들을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힙 정렬을 한다는 거죠. 전이진 트리의 노드의 역순으로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비교하여 큰 값은 위로. 힙 정렬이 있어요. 어떤 게냐면 뭐더라? 맥스 힙인가? 그래서 맥스 힙이 있고 민 힙이 있죠. 한번 다시 해보죠. 이거 좀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힙 정렬.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힙. 이거 어떻게 정렬하느냐 이거지. 두 개가 있죠. 맥스 힙 있고 민 힙이 있죠. 맥스 힙은 뭐냐면 이게 좀 헷갈리지만 이게 50이다. 그러면 자식은 50보다 작아야 돼. 40, 30. 여기도 40보다 작아야 돼. 자식들은 25, 27. 그 다음에 15. 근데 이게 31. 이러면 끽 안 된다는 거지. 작아야 된다는 거지. 얘보다. 부모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미는 아시겠지만 10이야. 그러면 얘보단 커야 된다는 거지. 자식이 커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는 자식이 20보다 커야 돼. 25, 35. 얘는 뭐 35. 근데 25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맥스 힙, 민 힙 이거 잘 봐서 어떤 식으로 정렬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맥스 힙으로 하라는 거 물어봤으니까. 연산은 그래서 이거 큰 값을 위로 올리고 전인 트리의 노드의 역순으로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비교하여 큰 값을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커야 된다는 거지. 네, 큰 값. 자, 그렇게 힙이라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연산 시간이 최악과 평균의 경우 모두 0으로 빠른 속도를 갖는 정렬 방식은 힙 정렬. 자, 이제 문제 나왔어요. 이거지. 이진 트리의 레코드 R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힙 정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37의 왼쪽과 오른쪽의 잔노드는 값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힙 정렬은 고민하지 마. 88. 그냥 채워넣어. 채워놓고 또 이렇게 채워놔야 되죠. 74, 63, 55 채워넣어 무조건 이렇게 55 순서대로 37, 25, 33, 19, 26, 14, 9 이렇게 채워넣어요. 그래서 물어본 게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전 이진 트리로 채워놓고 이진 트리니까 잔노드가 두 개죠. 최고 두 개죠. 네, 해고 그래서 37의 왼쪽과 잔노드와 오른쪽 노드의 값이 뭐냐?
이건 정말 거저주는 거죠. 14구잖아요. 14구. 14구. 이 거저주는 거지, 이거. 이건 문제. 그냥 채워놓은 후에 37에 이 값들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그냥 거저주는 거지. 퀵 정렬. 레코드의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애고 하나의 파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정렬하는 방법으로 키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에, 큰 값은 오른쪽에 모두로 서로 교환시키는 부분 정렬. 퀵 정렬. 그냥 의미 정도만. 기수 정렬. 레코드의 키값을 분석하여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끼리 그 순서에 맞는 버킷에 분배하였다가 버킷의 순서대로 레코드를 꺼내어 정렬하는 기법. 이게 기수 정렬. 의미만 알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버킷이 뭐냐? 이건 이제 나옵니다. 정렬 알고 이게 말고 뭐더라? 그 해시할 때 이 버킷이 뭔지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그냥 이 기수 정렬, 2A 합병 정렬, 이게 이제 내부 정렬이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렬 알고리즘 선택 시 고려사항, 키 값들의 분포 상태, 소요 공간 및 작업 시간, 정렬에 필요한 기억 공간의 크기, 데이터의 양, 초기 데이터의 배열 상태, 사용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 와, 문제 어렵죠. 그냥 이거 나오면 틀린 게 나왔지 뭐. 이 문제 나왔어요. 정렬 알고리즘의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증가 데이터의 배열 상태, 키 값들의 분포 상태, 소요 공간 및 작업 시간, 정렬에 필요한 기억 공간의 크기. 이거 진짜 이거라고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어? 이게 왜 틀렸어요? 증가 데이터의 배열 상태. 초기거든요. 이게 증가가 아니고 초기 데이터의 배열 상태거든요. 이걸 맞춘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예. 탐색 기법. 탐색 기법. 이진 검색.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레코드를 두 개의 부분으로 되풀이하여 나누어서 한 부분은 버리고 남은 부분은 검색하는 방법. 이진 검색. 이게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자료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된 연접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이진 검색하기 전에 정렬 먼저 시키라는 거지. 정렬된 연접 리스트에서 특정 레코드가 있다고 알려진 리스트에 남겨진 반쪽 부분 되풀이하면서 그냥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뭔지 2, 3, 5, 7, 8, 9, 10 2, 3, 5, 7, 8, 9, 10 한번 해보죠. 2, 3, 5, 7, 8, 9, 10 이러면 이제 개수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죠. 7개. 7개면 7 나누기 2는 2, 3, 5, 6, 3.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기준. 그랬을 때 내가 8을 찾고자 한다. 8을 찾고자 한다. 그럼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몇 개인지 정렬하고자 하는 개수를 먼저 해서 그 개수 나누기 1을 해. 3.5가 나오면 반올림해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7이 첫 번째야. 그래서 8은 내가 찾고 싶은 게 8이야. 내가 찾고 싶은 게. 그럼 8은 7보다 크죠? 맞죠? 그럼 이쪽 수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대상은 8, 9,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3개. 3 나누기 2는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가 기준이 되는 거죠. 2가. 8은 9보다 작아. 맞죠? 그럼 이쪽 부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찾아지는 거죠. 몇 번 만에 찾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찾은 거죠. 세 번 만에. 아시겠죠? 이렇게 찾는 거죠. 속하지 않는 쪽을 다 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진 검색. 간단하죠? 네. 보시면 같은 말이죠. 얘를 기준으로 8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얘들 다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8, 9, 10 3개가 있는데 이제 얘를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기준이 돼서 8은 얘보다 작으니까 얘들 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8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 만에. 다음과 같이 입력되는 레코드 입력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좀 긴데? 26, 28 이게 있을 때 75를 찾을 때
비계 횟수는 이거 카피해서 가져와야 돼요. 카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피를 해서 75를 찾아라. (75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75를 찾을게요. 이거 가지고 자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 나누기 2는 7.5. 여덟 번째. 딱 기준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얘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75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버립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들만 가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7 나누기 2는 2, 3은 6, 2, 3은 6, 3.5.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게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해죠? 두 번. 그래서 이쪽 75니까 이쪽 건 다 버리는 거죠.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자, 3개니까 이제 얘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3개. 75는 이거니까 얘를 다 버릴 거죠. 그럼 75는 네 번 만에 찾을 수 있는 거죠. 4번 만에. 75는 4번 만에 찾는다. 가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다음과 같이 레코드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진 검색 방법으로 14를 찾을 경우 비교되는 횟수를 구하는 거죠. 이진이 쉬우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개. 이건 친절히 15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2절 14, 7.5, 여덟 번째 거. 하나, 여덟 번째. 얘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14야. 그러면 얘를 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7개 나누기 2는 네 번째 게. 12야. 내가 찾고 싶은 것은 14야. 그럼 얘를 다 버려. 그럼 3개 남았죠? 이제 3. 3번 만에 14를 찾은 거야. 3번 만에. 응? 죄송합니다. 3번. 그래서 답은 3번. 자, 보관 검색, 인터폴레이션, 서치. 찾고자 하는 레코드 키가 있음직한 위치를 추정하여 검색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오늘도 벌써 50분을 바라보고 있네요. 해싱. 해싱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정보 처리 기사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기사에서도 해싱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 처리 기사에서 해싱을 바라보는 거.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해싱.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키 값으로부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직접 계산하여 산출된 주소로 바로 접근하는 방법을 키 주소 변환 방법이라고 한다. 키 값으로부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검색 방법 중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충돌 현상 시 오버플로 해결에 부담이 가중되며 많은 기억 공간을 요구하는 검색. 키 값으로부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직접 계산하여 산출된 주소로 바로 접근하는 방법. 키 값으로부터. 해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싱이 이거잖아요. 해시 뭐 해시가 해시든 해싱이든 해시 테이블이든 해시 함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싱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 해시가 해시 뭐 그 해시가 뭐냐 해싱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의미가 되는 이게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기억 장소에 저장하는 방법,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이고
이게 정보 처리 기사고, 정보 보안 기사에서는 해싱을 무결성, 그 다음에 유닉스의 패스워드 만들 때 해싱을 이용한다는 거죠. 무결성 체크.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에 기업 장소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이 있다고 쳤을 때, 입력되는 자료가 있다고 쳤을 때 그 값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게 문자일 수도 있고, A, B, 뭐 다다다 이렇게 문자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이렇게 D, E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이게 기업 장소의 메모리 주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해시 함수에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넣으면 해시값, 기업 장소 값이 나오는 거죠. 값이. 기업 장소의 값이니까 숫자로 나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시의 특징이 뭐냐면, 해시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 뒤에 그 스트링 열의 그 사이즈가 1기가라고 하시죠. 1기가로 했을 때 1기가를 해시에 만약 짓는다. 1기가를 이게 집어넣는다. 해시의 특징은, 만약 내가 이 해시의 값을 만약 128비트로 고정하면 1기가를 넣든 1비트를 넣든 128비트로 만들어져요. 무조건. 이게 해시의 특징이죠. 이해되셨나요? 해시의 값.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크기가 1기가이든 1kb이든 1바이트이든 1비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만약 해시 테이블이 128비트만 만들겠다 라고 하면 1기가가 들어가도 128비트로 어드레스 주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드레스 주소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시를 할 때 충돌이라는 게 생겨요. 충돌, 콜리전. 이 충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죠. 비둘기 집이라는 거죠. 비둘기의 집. 비둘기가 10마리 있어요. 11마리 있어요. 11마리. 그리고 비둘기 집은 비둘기가 11마리. 비둘기 집은 열채가 있어요. 비둘기 집은 열채가 있어요. 그러면 한 채에는 비둘기가 2마리가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 콜리전. 그러니까 우리가 11마리가 있으면 집이 11채가 있어야 되는데 10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채에는, 집 하나에는 2마리의 비둘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충돌의 개념이 이거죠.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넣어야 될 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해시코드 값을 9개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집어넣으면 2개는 같은 주소가 나온다는 거죠. 어드레스, 같은 어드레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 주소에 이 2개의 값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에러죠. 이게 충돌. 그랬을 때,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이 방법들에 대한 기법들을 소개하는 게 이 부분이죠. 이게 정보 처리 계산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소 공간의 충돌, 이 관점을 보는 거고, 정보 처리에서의 정보 보안 기사의 해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무결성 체크.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패스워드부터 하죠. 패스워드. 시간이 계속 가네요.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패스워드죠. 우리가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라는 패스워드를 이제 넣는 거죠. 우리가 패스워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이
그대로를 DB에 넣어버리면 그 해킹을 당했을 때 내가 뭘 입력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해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글로 바꾸는 거죠. 알 수 없는 글로 바꾸는 거죠. 알 수 없는 글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이 이제 패스워드라는, 리눅스에서는 패스워드라는 그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값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다시 자기가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걸 해시값으로 돌리면 같은 단어는 같은 해시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중요한 건 패스워드에서 이 부분이 한 개라도 틀리면 해시값은 틀려지게 돼요. 아주 엄청나게 틀려져요. 이게 해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해시의 특징이 뭐냐면 한 비트만 틀려도 해시값은 전혀 다른 값이, 엉뚱 값이 나오게 돼요. 이게 해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패스워드 바꿀 때 패스워드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패스워드 입력하면 그 입력한 해시값하고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에 저장된 해시값을 비교를 해서 같으면 통과시켜 주는 거죠. 인증이 되는 거라고. 이런 관점 하나 있고, 또 해시가 암호 부분에 쓰는 거죠. 해시가 암호에 쓰는 건데 무결성이죠. 무결성. 그래서 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연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I love you를 친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해시를 돌리는 거죠. 해시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가 뭐라고 나오겠지. 샵샵 이렇게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해시 코드가 128비트로 하면 128비트짜리 이런 문자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송을 하냐면 이 부분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 해시값, 바꾼 해시값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이 메시지를 받은 여자는 이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기, 해커가 가로채기해서 I love you를 I hate you로 바꿨다고 치죠. 자, 그래서 나는 I love you를 보냈는데 이 중간에서 누가 중성이라는 분이 이걸 hate you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hate you를 받았죠. 그래서 이 hate you를 해시 함수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해시값하고 이 해시값은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니까 해시값이 틀렸어. 아,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가르치기 해서 문자를 바꿨구나 해서 해킹을 당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무결성이죠. 이게 보안에서의 무결성이죠. 내가 보낸 원본 데이터가 변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변질되면 무결성이 침해될 거고 변질 안 되면 무결성이 확보된 거죠. 이때 쓰는 게 이제 해시죠. 넘어가죠. 정보 보안 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자, 해시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해시 테이블은 버킷하고 해시 테이블은 버킷하고 슬롯으로, 이게 슬롯이에요. 슬롯. 이게 작아서 좀 슬롯.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버킷 안에는 여러 개의 슬롯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죠. 버킷. 그러니까 A, B, C, D, E, F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A의 이 부분은 앨리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A, R가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은 A, 심이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A로 시작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해시 테이블의 구조예요. 그래서 버킷이 있고 버킷 안에는 여러 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슬롯은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레코드가 아니라 뭐 항목이 있을 수,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해시 테이블의 구조죠. 해시 테이블, 자료가 저장되는 전체 저장소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한다. 전체 저장소를 해시 테이블. 해시 테이블은 여러 개의 버킷 나누어지는데, 데이터를 삽입할 때 데이터의 값으로부터 적절한 버킷을 선택해서 삽입해야 된다. 어떤 데이터를 해시를 돌려서 어드레스 값이 나오죠. 어드레스 값이. 그럼 그 어드레스 값이 어떤 버킷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거죠. 버킷은 또 여러 개의 슬롯으로 구성된다. 슬롯은
버킷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면 주소록의 각 페이지별로 한 명만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적을 수 있어. A 인덱스에 뭐 여러 명의 이름들이 기억되는 것처럼 이런 거. 버킷.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이에요. 구역. 이 구역 안에는 여러 개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의 수요를 의미한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킷하고 슬롯이 있고 버킷 안에는 슬롯이 여러 개 있다.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n개의 슬롯이 모여 하나의 버킷. 충돌. 레코드를 삽입할 때 두 개의 상이한 레코드가 주소가 똑같은 주소에 라이트 해야 될 때 두 개의 값을 한 주소에 라이트 할 수 없잖아요.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동요. 해싱 함수의 값이 같은 키들이 집합. 해싱 함수의 종류. 중간 제곱, 숫자 분석, 계산, 중첩 방법. 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대책 없죠. 대책 없는 거죠. 하여튼 이게 나와요. 이 종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해싱 함수 중 주어진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값을 더하거나 베타적 논리 합 연산을 통하여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하는 방법은 중첩 방법.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서 그 답을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가. 체인.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외우든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게 체인이 오다리인갑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 왜냐 이걸 외우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추려까지 있나? 그래서 오버플로우 처리 방법.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버킷에 저장할 슬롯이 없다면 버킷인데 슬롯이 없어요. 충돌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제이싱 방법.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서 충돌난 한 놈을 다른 데로 바꿔 넣어줘야 되는 거죠. 제이싱. 여러 개의 해싱 함수를 준비하였다가 충돌 발생 시 새로운 해싱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해시표를 생성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지. 이게 제이싱 방법. 개방 주소법. 충돌이 발생했을 때 순서대로 다음 버킷에 저장하는 방법. 충돌 발생하면 이 버킷 말고 다음 버킷에 넣는 거지. 이렇게 아주 심플하죠. 체인 방법. 오버플로우 발생 시 이를 별도의 기억 공간에 두고 링크로 연결하는 거지.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별도의 기억 장소에 이 값을 넣어주고 링크만 걸어둔다는 거죠.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폐쇄 주소법. 별도의 오버플로우 영역을 저장하고 체인으로 홈 버킷에 연결한다. 체인 방법이나 폐쇄 주소법이나 유사하네요. 이름이. 그래서 두 개가 있답니다. 별도의 오버플로우 영역을 저장하고 체인으로 한다. 다이렉트 체인과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체인은 해시 테이블 내에 해시 테이블 안에 빈 공간에 오버플로우 된 레코드를 보관하는 거고, 인다이렉트는 해시 테이블 바깥에 별도의 기억 장소에 오버플로우 레코드를 보관한다. 그래서 체인 방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주소를 가지고 있는다. 이게 체인 방법이지. 자, 기출문제. 다음의 방법 중 키값으로부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직접 계산을. 이건 해싱이라면. 이건 알고 있어야지. 해싱. 해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버킷이란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의미하며 버킷.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레코드. 슬롯.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 n개의 슬롯이 모여 하나의 버킷. 맞죠? 충돌. 레코드를 삽입할 때 두 개의 상이한 레코드가 똑같은 버킷으로 해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는 해시를 알면 알 수 있는 거고, 해싱은 충돌이 발생하면 항상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이 항상이란 말. 이게 모른다 하더라도 항상, 언제나 이런 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틀렸어요.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회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회피하겠죠. 인덱스 구조. 이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를 했는데요. 많은 시간 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 구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본연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